향첩의 비밀. 궁중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살았다. 그 중에서도 상궁 은혜는 특별했다. 40살의 그녀는 왕실의 신임을 받았고 후궁들의 처소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은혜는 향을 좋아했다. 그녀의 처소에는 언제나 은은한 향이 가득했다. 침향, 백단향, 침수향. 온갖 귀한 향들이 그녀의 방을 채웠다. 상궁마마, 오늘은 어떤 향을 피우시나요? 어린 궁녀 연하가 물었다. 오늘은 매화향이다. 은혜는 작은 향첩을 꺼냈다. 은으로 만든 정교한 향첩. 그 안에는 작은 향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이 향첩은 특별한 것이란다. 어떻게요? 이 안에 담긴 향은 그날그날 다르단다. 내 마음에 따라. 연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음에 따라요? 그렇다. 슬플 때는 슬픈 향이, 기쁠 때는 기쁜 향이 피어오른단다. 은혜는 향첩을 열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 연하는 숨을 들이마셨다. 와, 정말 좋은 향이에요. 하지만 이상했다. 향을 맡자마자 연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상궁마마. 저 머리가 괜찮다. 처음 맞는 사람은 다들 그렇단다. 은혜는 연하를 부축했다. 잠깐 쉬거라. 연하는 방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연하가 깼을 때 이미 저녁이었다. 제가 얼마나 잤나요? 1시쯤. 은혜는 미소 지었다. 향이 너무 강했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괜찮다. 이제 가서 쉬어라. 연하는 일어났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기억이 흐릿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은혜 상궁마마 처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상해졌대. 어떻게? 기억을 잃는다던데? 무슨 기억?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뭔가 잊어버린다고 해. 궁녀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것은 몰랐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내관 김상이 실종되었다. 김상이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은혜 상궁마마 처소에 갔다가 그 후로 안 보였어. 사람들은 수색했다. 하지만 김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 후 또 한 명이 사라졌다. 궁녀 소연. 역시 은혜의 처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가 사라졌다. 한 달 동안 5명이 실종되었다. 모두 은혜의 처소를 다녀온 후 궁중에 긴장감이 돌았다. 은혜 상궁마마가 뭔가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래도 너무 수상해. 마침내 상궁 혜빈이 나섰다. 혜빈은 은혜보다 높은 지위의 상궁이었다. 은혜, 내 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은혜는 태연했다.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 모두 내 방을 다녀간 후에.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히 5번씩이나. 혜빈은 은혜의 방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안 됩니다. 은혜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왜? 숨길 게 있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사적인 공간을 왕명이다. 거역하겠느냐? 은혜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다. 혜빈은 내관들을 데리고 은혜의 방을 수색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범한 향들, 일상적인 물건들 뿐. 아무것도 없군. 혜빈은 실망했다. 하지만 그때 한 내관이 소리쳤다. 상궁마마, 이것 좀 보세요. 내관은 작은 향첩을 들고 있었다. 은으로 만든 정교한 향첩. 이건 그냥 향첩 아니냐? 하지만 이상합니다. 열어보니 내관이 향첩을 열었다. 향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내관의 눈이 풀렸다. 이게 무슨... 내관은 쓰러졌다. 얘야. 혜빈은 황급히 내관을 흔들었다. 하지만 내관은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대체... 혜빈은 향첩을 바라보았다. 은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관은 1시간 후 깼다. 하지만 이상했다. 너 방금 전 일 기억나느냐? 무슨
일 말씀이신지. 내관은 멍한 표정이었다. 향첩을 열었잖느냐. 향첩요? 제가 언제? 내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혜빈은 확신했다. 이 향첩이 문제다. 혜빈은 은혜를 신문했다. 이 향첩. 대체 뭐냐? 그냥 향첩입니다. 거짓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잃고 있다. 은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이 향첩은 30년 전 제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무당에게서요. 은혜는 계속 말했다. 저는 원래 양반집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했죠. 그래서 저는 궁에 끌려왔습니다. 궁녀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죠. 그래서 향첩을? 네. 어느 날 한 무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몰래. 은혜는 그날을 회상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이 향첩은 특별하다. 이 안의 향을 맡으면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고통을? 네. 슬픈 기억, 괴로운 기억, 모두 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향첩을 쓰다듬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용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맡았죠. 그래서 정말로 잊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것, 끌려온 것, 모든 고통을. 은혜는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향을 맡을 때마다 제 혼의 일부가 향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혜빈은 숨을 죽였다. 지금 저는 텅 빈 껍데기입니다. 제 진짜 혼은 모두 이 향첩 안에 있죠.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 그들도 저와 같습니다. 향을 맡고 고통을 잊고 혼을 향첩에 빼앗긴 것입니다. 은혜는 향첩을 열었다. 이 안에는 수많은 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혜빈도 느꼈다. 향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희미한 얼굴들, 손을 뻗는 형체들. 이게 그들은 향첩에 갇혔습니다. 영원히. 혜빈은 결단을 내렸다. 이 향첩을 없애야 한다. 안 됩니다. 은혜는 소리쳤다. 없애면 그 안의 혼들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하지만 은혜는 울먹였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없애면 저도 죽습니다. 혜빈은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혜빈은 향첩을 불에 던졌다. 안 돼. 은혜는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향첩이 불에 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향첩에서 수많은 형체들이 튀어나왔다. 희미한 혼들,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은혜도 쓰러졌다. 아. 그녀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상궁마마. 혜빈은 은혜를 안았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편안합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고통도 기억도 모두 사라지네요.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해방시켜줘서. 은혜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향첩은 완전히 타버렸다. 재만 남았다. 혜빈은 그 재를 모아 궁 밖 연못에 뿌렸다. 편히 쉬거라. 그날 이후 더 이상 실종자는 없었다. 궁중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혜빈은 가끔 생각했다. 은혜는 정말 행복했을까? 고통을 잊는 대신 혼을 잃는 것.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한 달 후 혜빈은 은혜의 방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다. 은혜가 쓴 일기. 혜빈은 펼쳐 읽었다. 오늘도 향을 피웠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진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던 기억들도 사라진다. 부모님의 얼굴, 오빠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놀던 날들.
모두 흐릿해진다. 나는 점점 텅 비어간다. 하지만 이게 편안하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오늘 한 궁녀가 나를 찾아왔다. 고통스럽다고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 향을 권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돌아갈 곳도 없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멈춰주길 바란다. 나를 해방시켜주길. 혜비는 눈물을 흘렸다. 은혜. 너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구나. 그로부터 100년 후. 창덕궁 연못가에서 이상한 향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달빛 아래 연못 위로 은은한 향이 피어오른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향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향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안다. 해방된 혼들의 마지막 인사. 고통에서 벗어난 이들의 감사. 가끔 밤에 연못가에 서면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린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다. 향첩도 고통도 아무것도 그들을 묶지 않는다. 다만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사의 향을 피워 올릴 뿐. 현대의 창덕궁. 관광객들은 그 연못을 지나간다. 여기가 그 유명한 연못이에요? 네. 전설에 따르면 향첩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래요. 무서워라.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한다.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슬프다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이 연못에 남아있다고. 가끔 봄날 연못가에 앉으면 은은한 향이 난다고 한다. 침향도 백단향도 아닌 이름 모를 향. 해방의 향. 자유의 향. 그리고 그 향을 맡으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고통도 슬픔도 모두 잊게 하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너무 오래 맡으면 당신도 잊을지 모른다. 행복했던 기억까지. 이 이야기는 영조연간의 궁중기록에서 유래했다. 향첩으로 인한 실종 사건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 은혜는 고통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대가는 혼을 잃는 것이었다. 우리도 가끔 고통을 잊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통을 잊으면 행복도 함께 잊는다. 고통은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느끼게 한다. 인간이게 한다. 은혜는 그것을 잃었다. 그리고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당신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싶은가? 향첩은 묻는다. 당신의 선택은? 비단 발 아래 숨은 그림자. 명문가 이씨 가문의 저택에는 부인 채령이 살았다. 32살의 그녀는 가문이 안주인으로 품이 있고 아름다웠다. 남편은 고위관직에 있었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하인들은 속삭였다. 부인마님,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림자 말이야. 항상 두 개야. 무슨 소리야? 봤잖아. 부인마님이 걸으실 때 발 아래 그림자가 두 개였어. 착각이겠지. 하지만 여러 하인들이 같은 것을 봤다. 채령의 발 아래에는 항상 그림자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그녀 자신의 것. 하지만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채령은 원래 경상도 안동의 양반집 규수였다. 22의 나이에 한양의 명문가로 시집을 왔다. 혼례는 화려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혹독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시누이는 까다로웠다. 채령은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었다. 이현수. 그는 채령에게 무관심했다. 낭군. 오늘 진지는 드셨나요? 응. 짧은 대답뿐. 대화도 관심도 없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수는 의무적으로 채령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저 대를 잇기 위한 행위일 뿐. 채령은 외로웠다. 이게 결혼인가? 어느 날 채령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장터에서였다. 비단을 사러 갔다가 한 늙은 여인과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인은 채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인. 불행하시군요. 네. 얼굴에 써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채령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림자 인형입니다. 보따리 안에는 작은 종이 인형이 있었다. 사람 모양으로 오려진. 이걸로 뭘 하는데요? 이 인형에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그림자 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인형이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당신 대신 모든 고통을 받아줄 것입니다. 채령은 이해하지 못했다. 고통을? 네. 시집살이의 고통, 무관심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모두 그림자가 대신 받습니다. 그럼 저는 편안해집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되죠. 채령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끌렸다. 대가는 없습니다. 다만 여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림자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태워야 해요. 왜요? 그림자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날 밤 채령은 인형을 꺼냈다. 미신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인형에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얼굴, 옷, 머리카락까지 세밀하게. 그리고 촛불 앞에 섰다.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채령은 인형을 그림자 위에 놓았다. 그 순간 인형이 움직였다. 스르륵. 인형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채령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느꼈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 가슴 속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는 느낌. 이게. 채령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밝아졌다. 눈빛이 생기를 되찾았다. 발 아래를 보니 그림자가 2개 있었다. 하나는 평소처럼. 하나는 조금 더 진한 그림자. 성공했구나. 그날부터 채령의 삶은 변했다. 시어머니가 꾸짖어도 아프지 않았다. 시누이가 트집을 잡아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남편이 무관심해도 외롭지 않았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부인마님, 요즘 밝아 보이시네요. 하녀들이 말했다. 그런가요? 네. 예전엔 항상 슬퍼 보이셨는데. 채령은 미소 지었다. 그림자 덕분이야.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채령이 자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누군가 걷는 소리. 채령은 깼다. 누구?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림자가 이상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움직였다. 채령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착각이겠지. 채령은 다시 잠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채령은 완전히 무감각해졌다.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낭군, 오늘 승진하셨다고요? 그렇소. 축하드려요. 채령은 웃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기쁘지 않았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밤에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수는 채령을 안았다. 하지만 채령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따뜻함도 두근거림도 아무것도. 이상해. 이건 아닌데? 채령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자가 점점 이상해졌다. 2번째 그림자가 더 진해졌다. 그리고 움직임이 달랐다. 채령이 오른손을 들면 그림자는 왼손을 들었다. 채령이 앞으로 가면 그림자는 뒤로 갔다. 이게 뭐지? 어느 날 밤 채령은 그림자와 대면했다. 촛불을 켜고 벽을 보았다. 2개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하나는 채령. 하나는 다른 것. 너는 누구니? 채령이 물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다. 목소리는 채령과 똑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거짓말.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껍데기다. 나는 본질이다. 그림자는 계속 말했다. 네가 버린 모든 것. 슬픔, 고통, 외로움. 모두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채령은 소름이 돋았다. 뭘 바꾼다는 거야? 너와 나. 너는 그림자가 되고 나는 실체가 된다. 미쳤구나. 채령은 촛불을 껐다.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곧 바뀔 것이다.
채령은 그 늙은 여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장터에는 없었다. 아무도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채령은 무당을 찾아갔다. 그림자가 저를 바꾸려 합니다. 무당은 패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늦었습니다. 뭐가요? 그림자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채령은 깨달았다. 1년. 그래, 1년이 지났어. 여인의 경고를 잊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림자를 태워야 합니다. 인형을 태우듯이. 하지만 어떻게요? 본체와 그림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무당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이미 당신의 일부니까요. 채령은 고민했다. 그림자를 태우면 나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채령은 거울을 봤다. 그림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채령 대신 채령은 거울 밖에 있었다. 그림자처럼 이미 바뀌기 시작했구나. 채령은 결심했다. 끝내야 한다. 그날 밤 채령은 방에 혼자 있었다. 촛불을 여러 개 켰다. 그림자가 벽에 또렷이 비쳤다. 2개의 그림자. 나와라. 채령이 말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실체화되었다. 또 다른 채령이 서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몸.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드디어 나왔구나. 그림자 채령이 말했다. 이제 바꿀 시간이다. 안 돼. 채령은 촛불을 그림자에게 던졌다. 으악.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다. 불이 붙기 시작했다. 왜 이러는 거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하지만 그 고통도 나의 일부야. 채령은 눈물을 흘렸다. 고통 없이는 기쁨도 없어. 슬픔 없이는 사랑도 없어. 하지만 그림자가 타들어갔다. 나는 너였는데? 그래. 너는 나였어. 하지만 이제 돌아와야 해. 채령은 그림자를 안았다. 다시 하나가 되자. 그림자는 울었다. 고마워. 고통을 기억해줘서. 그림자가 완전히 타버렸다. 재가 되어 사라졌다. 채령도 쓰러졌다. 채령이 깬 것은 사흘 후였다. 부인마님. 하녀들이 기뻐했다. 깨어나셨어요. 채령은 몸을 일으켰다. 이상했다. 가슴이 무거웠다. 슬픔, 고통, 외로움. 모든 감정이 돌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사랑도 희망도 돌아왔다. 나는 살아있구나. 채령은 울었다. 진심으로. 남편 현수가 방에 들어왔다. 부인, 괜찮소? 낭군. 채령은 현수를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수는 놀랐다. 갑자기 왜? 그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현수는 채령을 안았다. 나도 미안했소. 그대를 소홀히 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그날 이후 채령은 변했다. 시어머니가 꾸짖으면 아팠다. 하지만 견뎠다. 시누이가 트집 잡으면 화났다. 하지만 이해했다. 남편이 바빠서 못 보면 외로웠다. 하지만 기다렸다. 모든 감정을 느꼈다. 고통도 기쁨도. 그리고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채령은 발 아래를 봤다. 그림자가 하나뿐이었다. 돌아왔구나. 나에게로. 채령은 미소 지었다. 10년 후 채령은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식들도 잘 자랐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녀를 인정했다. 채령아, 너는 정말 강한 며느리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엔 약해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강하다. 채령은 웃었다. 약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통을 피하려 했을 뿐이죠. 어느 저녁 채령은 딸에게 말했다. 얘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고통도 삶의 일부란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야. 하지만 아프잖아요. 그래. 아프지. 하지만 채령은 딸을 안았다. 그 아픔이 너를 강하게 만든단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지. 딸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채령이 죽은 것은 50살 때였다. 평화롭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편히 가세요. 자식들이 울었다. 채령은 미소 지었다. 나는 행복했단다. 진짜로.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치를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 관 옆에 그림자가 2개 있었다. 하나는 관의 그림자. 하나는 다른 것.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2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있었다.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그 후 이씨 가문에는 전설이 내려왔다. 그림자를 조심하라고. 고통을 피하려 그림자에 맡기지 말라고. 그림자는 결국 주인이 되려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말한다. 고통을 받아들여라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가끔 후손들은 묻는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른들은 대답한다. 모르지. 하지만 교훈은 진짜란다. 무슨? 고통도 사랑도 모두 우리 것이란다.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이 이야기는 철종 연간의 기록에서 유래했다. 2개의 그림자를 가진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채령은 고통을 피하려 했다. 그림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고통을 잃으면 기쁨도 잃는다. 슬픔을 잃으면 사랑도 잃는다. 그녀는 거의 늦을 뻔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그리고 그림자를 다시 받아들였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 고통, 슬픔, 분노.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의 일부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 당신의 그림자는 안녕한가? 자주빛 손수건. 이곳에는 기방 주인 설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45의 나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기방을 경영하는 수완도 뛰어났다. 그녀는 젊은 시절 최고의 기생이었고 이제는 여러 기생들을 거느린 주인이 되었다. 설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 단골 손님들에게 자주빛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 이건 제 마음입니다. 설란은 손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고맙게 받겠소. 손님들은 기뻐하며 받았다.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손수건. 그 한쪽 귀퉁이에는 설란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 손수건을 가지고 계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겠죠? 물론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설란에게 손수건을 받은 손님들은 모두 불행해졌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떤 이는 병에 걸렸고,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5명이 죽었다. 모두 설란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란은 원래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14살에 기생이 되었고 20살에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되었다. 아름다웠고 노래도 잘했고 춤도 뛰어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잘했다. 설란은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사랑했다. 그중 한 명이 이정훈이었다. 양반집 도련님. 25의 젊은 선비. 설란.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정훈은 진심이었다. 저도 난군을 사랑해요. 설란도 진심이었다. 2 사람은 매일 밤 만났다. 대화를 나누고 시를 읽고 서로를 느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정훈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기생이에요. 상관없소. 기생도 사람이요. 설란은 울었다. 정말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렇소. 약속하오. 정훈은 설란에게 자주빛 비단을 선물했다. 이것으로 손수건을 만드시오. 우리 사랑의 증표로. 감사합니다. 설란은 그 비단으로 손수건을 만들었다.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수놓았다.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훈의 가족이 반대했다. 기생을 며느리로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그 여자를 끊어라. 정훈은 괴로워했다. 설란, 미안하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신을 데려갈 수 없게 되었소. 설란은 얼어붙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가족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소.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설란은 울며 매달렸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미안하오. 정훈은 돌아섰다. 설란은 그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정훈은 뿌리치고 떠났다. 설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주빛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이었어. 설란은 손수건을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에서 피가 흘렀다. 아니, 설란의 손에서. 그녀는 손수건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에 상처가 났다. 피가 손수건에 스며들었다. 자주색이 더 진해졌다. 이 손수건. 저주가 되어라. 설란은 중얼거렸다. 나를 배신한 모든 남자들에게. 저주가. 그날 밤 설란은 정훈을 찾아갔다. 설란? 왜 왔소? 이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설란은 자주빛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건 낭군이 주신 비단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정훈은 손수건을 받았다. 설란. 미안하오.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설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섬뜩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 그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저를 기억하면서. 알았소. 설란은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후 정훈은 병에 걸렸다. 원인 모를 병. 의원들이 진찰했지만 알 수 없었다. 이상합니다. 특별한 병증이 없는데. 정훈은 점점 약해졌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마르고 기력은 빠졌다. 한 달 후 정훈은 죽었다. 그의 손에는 자주빛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이상한 것은 손수건의 색이 더 진해졌다는 것.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설란은 정훈의 죽음을 들었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부터 설란은 변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손님들을 대할 때도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인기가 많아졌다. 설란은 이제 진짜 기생이 됐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더 매력적이야. 설란은 돈을 벌었다. 많이. 그리고 결국 기방의 주인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설란은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단골 손님들에게 자주빛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 이건 제 마음입니다. 손님들은 기뻐하며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손수건에 저주가 걸려 있다는 것을. 정훈을 죽였던 바로 그 손수건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손수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불행해졌다. 사업 실패, 병, 사고, 그리고 죽음. 10년 동안 5명이 죽었다. 모두 설란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설란의 손수건. 뭔가 이상해. 그거 받으면 불행해진다던데.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란은 병에 걸렸다. 갑작스러운 병. 기침. 기침. 피를 토했다. 의원이 왔다. 이건 폐병입니다. 나설 수 있습니까? 글쎄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란은 알았다. 나는 죽는구나. 그녀는 담담했다. 어차피 살아서 뭐하나.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한 달 후 설란은 죽었다. 45의 나이로. 그녀의 방에는 수많은 자주빛 비단이 쌓여 있었다.
모두 손수건을 만들려던 것들. 장례를 치렀다. 기생들이 울었다. 하지만 진심인지 의뢰인지 알 수 없었다. 설란의 유언은 이상했다. 내 방에 있는 자주빛 비단. 모두 태워라. 왜요? 그냥 태우면 된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기생 하나가 비단을 훔쳤다. 이걸 팔면 돈이 될 텐데. 그녀는 비단으로 손수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손님에게 팔았다. 설란이 죽은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기방 손님들은 여전히 자주빛 손수건을 받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나타나. 손수건은 설란의 방에서 나타났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겼다. 그리고 손수건을 받은 사람들은 죽었다. 1명, 2명, 3명. 반년 만에 5명이 더 죽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설란이 죽어서도 복수하고 있어. 기방에 가지 마. 기방은 손님이 끊겼다. 주인은 고민했다. 이러다 망하겠어. 무당을 불렀다. 이 기방에 원혼이 있습니다. 무당이 말했다. 설란의 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배신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당은 설란의 방을 살펴봤다. 이 비단들 모두 저주받았습니다. 무당은 비단을 만졌다. 이 비단에는 설란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피요? 네. 그녀가 죽기 전 손가락을 찔러 피를 비단에 섞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설란의 혼을 달래야 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모든 자주빛 비단을 모았다. 설란의 방에 있던 것, 훔쳐간 것, 손님들이 가진 것 모두 마당에 쌓았다. 이제 태우겠습니다. 무당이 불을 붙였다. 비단이 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불길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설란이었다. 설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설란은 불길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태우는 거야.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이게 제 복수였는데? 설란, 이제 그만하십시오. 무당이 말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억울했어. 설란은 울었다. 사랑했는데? 배신당했어. 약속했는데? 버려졌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쉬십시오. 쉬다니. 나는 아직 분노가 남아있어. 무당은 설란에게 다가갔다. 그 분노. 당신만 괴롭게 합니다. 놓으십시오. 설란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놓을게. 설란은 비단과 함께 타올랐다. 빛이 되어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미소. 그날 이후 더 이상 자주빛 손수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방도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란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없었다. 설란은 정말로 떠난 것 같았다. 10년 후 한 젊은 기생이 설란의 방을 청소했다. 오랜만에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했다. 먼지도 없었다. 이상하네. 기생은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편지였다. 설란이 쓴 편지. 기생은 펼쳐 읽었다. 이 편지를 읽는 이에게 나는 설란이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너무 외로웠다. 배신당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 그래서 복수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만 더 괴로워진다.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면 배신하지 마라. 약속하면 지켜라. 아니면 아예 사랑하지 마라. 기생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분노한다. 부디 기억해달라. 설란. 기생은 눈물을 흘렸다. 설란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기생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설란 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배신당해도 복수하지 않을 거야. 그냥 잊을 거야. 세월이 흘렀다. 설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자주빛 손수건의 저주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기생을 배신하면 저주받는다고. 특히 약속을 어기면.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르게 말한다. 저주가 아니라 경고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특히 약한 자를. 가끔 종로 기방터를 지나가면 자주빛 빛이 보인다고 한다. 희미하게 빛나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슬프다고. 사랑하다 배신당한 여인의 한. 복수했지만 결국 후회한 여인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자주빛에 담겨 있다고. 당신도 혹시 자주빛 손수건을 받는다면 조심하라. 그것은 사랑의 증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신의 대가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순조연간의 실제 사건에서 유래했다. 자주빛 손수건과 연쇄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설란은 사랑하고 배신당했다. 그래서 복수했다. 하지만 복수는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죽어서도 복수를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놓았다. 그리고 평화를 찾았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은 비참했다. 사랑할 수 있었지만 사랑받을 수 없었다.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설란은 그런 기생들의 상징이다. 우리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지킬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특히 약한 자에게. 그들의 한은 저주가 된다. 자주빛 손수건처럼. 여러분, 오늘 향첩의 비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향은 사람의 기억을 흔들고 욕망을 깨웁니다. 그 궁녀는 잊히지 않기 위해 향을 피웠지만 결국 스스로 그 향에 갇혔죠. 그리고 비단발 아래 숨은 그림자에서는 귀부인의 그림자가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죄의 형상일까요? 아니면 버려진 사랑의 잔상일까요? 마지막으로 자주빛 손수건. 죽은 기생의 손수건은 아직도 손님을 유혹합니다. 그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사랑과 원한이 엉킨 붉은 맹세였죠.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향에 취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잊지 못할 사람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조선야담방 오늘 밤의 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비밀이 피어오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밤에 다시 만나요.